네, 지난주에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가 보도됐었죠.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런 또 지적입니다. 검찰이 이런 국정원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 통째로 넘겼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 일이고요. 당사자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는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네. 국정원 이번에 공개된 국정원 그 문건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셨고요. 서울 서대문구 갑이 지역구시고요. 시인이기도 하시고요. 네. 우상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일보가 공개한 그 문건 말이죠. 거기에 이제 의원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한번 보셨습니까? 네, 자세히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의 촉각 이렇게 해서 이제 2011년 12.16 그 재보궐 선거 이후에 이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원님이 하신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의아한 것은 네. 그런 말을 한 두 군데에서 했는데요. 두 군데서요. 네, 한 번은 이제 선거 끝나고 그 출입했던 기자들하고 그런 취지의 말을 좀 1시간 정도 쭉 나눈 적이 있고요. 네. 또 한 번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같은 정치인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눈 바가 있는데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국정원에 넘어갔는지 네. 그러면 이게 도청을 한 건지 왜냐하면 그냥 뭐 지나가다가 한마디 딱 한 것을 어디서 전해 듣고 적었다 그러면 이제 네.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이 잘 정리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분명히 사찰한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네. 그 제가 한 이야기 말고도 다른 문건들을 쭉 보면 이 국정원이 아니고 네. 선거 기획사 같아요. 네. 선거에 관한 전략 기획들이 쫙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이 이 정권을 대신해서 선거 전략 기획 분석들을 했다는 것이 네. 저는 뭐 명백한 국내 정치 개입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문건에는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우상호 의원이 전 의원이죠 당시에 최근 주변에 박원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해 보니 좌익 진영이 오래전부터 차기 집권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의원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좌익 진영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좌익 진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문건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바꾼 거겠죠. 그 당시 제가 분석한 거는 기존 정당이 워낙 불신이 큰데 네. 안철수, 박원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네. 그걸 보고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눈 것인데 네. 그 문건은 가볍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제가 한 20-30분 정도 얘기했던 내용들이 네.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20-30분간 했던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의아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도청 의혹도 얘기가 나오고, 뭐, 아까 이제 2번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지인들이랑 하셨는데, 뭐 또 기자들은 또 그런 내용을 또 보고할 수도 있어서 말이죠. 그래도 기자가 국정원 직원한테 보고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리는 볼 없고.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어떻게 입수했는지. 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뭐 SNS 장악 보고서를 넘어서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야당 정치인 사찰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넓다. 뭐 네. 그런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찰의 정도가 단순한 정보 파악, 정보 동향 파악 정도가 아니고 네. 제가 길게 얘기했던 내용을 전모를 쭉 정리해 놓고 있는 내용도 심상치가 않고요. 네. 또 그 이후에 당시 여권에게 이러이런 방향으로 어떤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전략 보고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거는 마치 당의 전략 파트가 당의 선거 전략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식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당시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의 선거 전략을 조언했다는 점에서 네. 저는 저건 뭐 있을 수 없는 정치 개입이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네. 저거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되고 네. 당시 누가 저런 문건을 작성했고 누가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시 이제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해서 이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사실 심리전단의 어떤 그런 업무를 뛰어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 파트 담당자들이 작성을 해서 네. 국정원 내부에도 보고를 하고 저게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다고 보고요. 네. 또 문건의 형태로 보면 저 문건이 여당의 선거 전략에 참고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거는 뭐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네.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가 아직도 현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와서 네. 앞으로 이제 검찰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지 되겠군요. 어쨌든. 네, 저건 수사해야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청와대에 누구까지 보고됐겠느냐. 지금 김효재 당시 이제 정무수석까지는 뭐 보고가 됐다 이런 뭐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효재 수석은 물론 또 부인하고 있고요. 참 저도 여당을 해봤습니다만 과거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국정원이 최고 통치권자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렇게 고생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시 네. 예, 또 정무수석 라인을 통해서 네. 보고됐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검찰 수사가 거기까지 또 가게 되면 또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이 문건들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이제 수사를 하지 않고 그 청와대 통째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뭐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네. 뭐 당시에 황교안 장관이 당시 그러니까요. 장관이 네.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 네. 그러면 저게 보니까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어느 선까지 저 문건이 전달되고 공유했는지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뭐 적폐청산 특위는 설치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반부패 기관 협의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어제 이제 첫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대대적인 어떤 사정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사정 국면이라는 것은 이제 목표를 정해서 사정 기관들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 네. 지금 이제 방산비리 정도를 부정부패 척결의 과제로 삼았다고 하면 전면적 사정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방산비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상호 의원께서는 또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사표를 수리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대통령까지도 좀 수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방산 비리는 뭐 대통령 선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위산업 관련된 비리가 뭐 대통령이 쭉 지시해서 네.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비리 성격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정정국 관련해서는 지금 뭐 또 청와대 캐비넷에서 뭐 여러 문건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네. 정무수석실에서 또 나왔다 그러고 안보실에서도 또 나왔다 그러고요. 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좀 뭐랄까요? 정권을 잡아보시기도 하셨지만 너무 좀 아마추어적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뭐 과거 정권이 남긴 문건들을 분석해서 문건을 남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 가령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렇고 상당히 그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여러 근거들이 나왔다면 저는 수사 당국에 넘겨줘서 재판에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남겨진 기록들이 어떤 형태로 남겨져 있는가를 좀 봐서 네. 기록물이면 공개하면 안 되고요. 네. 기록물 성격이 아니면 그거는 뭐 상관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뭐 여론몰이식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 당국에 넘겨서 증거로 활용하면 되는 문제고 네. 또 그 과거 전 정권 남긴 문건들을 보면서 그 정권이 운영했던 문제들을 좀 극복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청와대가 그 안보실에서 나온 문건에 대한 또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해서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 모드로 가기보다는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도 뭐 안정감 있게 바라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과거 박근혜 정권이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가를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네.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뭐 그런 요소들은 또 그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특별히 이렇게 여론몰이식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국 현안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이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 때문에 막혀 있고요. 그것을 이제 예비비 500억 원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이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야가 지금 막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야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해봤습니다만, 네. 저도 추경을 반대는 했었으나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좀 도와주고, 네. 다만 야당이 제시하는 대안을 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네. 서로 보완하는 그런 모양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하겠다고 했으면 네. 그건 도와주되 네. 야당은 또 다른 아젠다를 잡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 주장을 해서 그렇게 절충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여야 간의 협의의 기본 정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처럼 절대 공무원 증언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충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있는 그 정원을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원을 채우자는 그런 충원 예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소방관들 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경찰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런 공무원 정원을 채우자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그걸 굳이 네.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걸 해주면서 야당의 어떤 그런 정책적 대안을 예산에 담는 네. 이런 모양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문제 말이죠. 네. 야당에서는 그것이 결국 4대강을 이제 뭐 보호를 해체한다든지 해서 자연화하는 과정.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뒤집는 결과로 가기 위한 절차라서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부 부처가 주요한 어떤 정책을 전담할 거냐의 문제는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와는 좀 무관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도 문제가 된 것이 환경부가 접근하는 물관리 정책과 국토해양부가 접근하는 물관리 정책이 좀 서로 상충돼서 네. 정부 안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삐걱거렸습니다. 네. 그래서 물관리 정책을 아예 그냥 환경부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굳이 4대강과 연결시켜서 반대하는 것도 저는 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죠. 네. 큰 측면에서의 네. 큰 그 정부조직법이 큰 틀에서 네. 과거 정부가 하던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도 아닌데 네. 이런 것도 안 도와주는 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불러서 이제 회동을 가질 텐데 거기서 이제 실마리가 좀 풀릴 것 같으면 좋겠지만 또 홍준표 대표는 또 끝내 불참하기로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속 좁은 행동이죠. 그건 비록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경쟁자이긴 해도 네. 선거가 끝났으면 같이 얼굴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줄 알아야지. 네. 나 안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네. 제1야당 대표다운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만나는 이유가. 안 만나는 이유는 이제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이제 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매국노라고 욕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군요. 그렇게 말하면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한 건 더 심했죠. 그러니까 네. 그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나라의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네. 만나지도 않겠다. 이거는 좀 네. 너무 너무 속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범하게 만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좀 그래도 제1야당이니까 이렇게
독대로 이렇게 밥상을 좀 차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 그게 예우의 문제라면요, 그거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뭐, 여러 명 같이 만나는 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과거에 뭐 자기 불편 관계니까 안 보겠다. 이런 정도면 네. 거의 좀 다른 방식의 접근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남북 대화를 제안했는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남북대화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것은 남북의 주도성을 사실 회복해서 지금 적어도 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네. 또 인도적인 이산가족 상봉, 이거는 미국과 일본이 하라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것은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네. 저는 다른 나라가 조금 불편해해도 네. 대화 국면 또 대화 제재 병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회담 제안은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거로 보고 네. 북한이 전향적으로 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우 의원께서 일전에 그 국민의당 통합론 얘기했다가 문자 폭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폭탄까지는 아니고요. 한 700좀 줄었는데요. 예. 네, 네. 네. 그 소신에는 좀 지금도 어떻게 변함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20석 의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째 뿌리가 같았던 국민의당과는 통합해서 네. 적어도 160석 이상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비록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감정적인 측면이 남아있지만 네. 대한민국의 안정과 또 문재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네.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현재 위기고 네. 민주당 청와대도 이렇게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1년을 가면 과연 국민들이 피곤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네. 통합이나 혹은 연정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네. 국민의당이 막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없겠지만 네. 좀 이런 문제 인식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신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